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지수 미국 변호사, 한웅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잠시 후에는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또 이번 국빈 방문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만 아니겠습니까? 하원에서 연설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의 공동 번영을 이뤄내는데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발쇼의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늘 상대국 언어로 인사를 하거나요, 속담을 인용하는 그분들의 딱 맞춤형으로 자부심을 세워줄 말들을 이번 연설에도 고스란히 담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느끼셨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8분간의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의 뜨거운 그 환호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50명 중에 410명이 참석했는데 총 7번의 박수가 있었고요. 네. 그중에 이제 기립박수가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3번의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18분의 연설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갔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러시아의 오랜 역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요. 네.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특히나 러시아에 있는 여러 인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 조선시대부터 역사에서 러시아랑 관계를 맺게 됐던 그런 상황들을 잘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 러시아에서 크게 뜨겁게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과거의 외교적인 문제를 보면 북중러 한미일의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이야기한 측면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가 오는 이 지점을 얘기했을 때 러시아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로 좀 부연 설명을 네, 이지수 드리자면 변호사님.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러시아 연방의 하원 의원에 가가지고 연설한 게 좀 최초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그게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를 추진했던 이제 그 분들이 누구냐면 송영길 의원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있고 오윤근 러시아 대사가 사실 몇 개월 전에 지금 연방 하원 의장인 볼로딘이라고 하는 분하고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포럼에 참가를 했다가 이거를 이제 성사시키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청와대에 있는 신동호 연설기획비서관이 원래 시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서적인 터치, 그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연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연설하는 게 아니라 꼭 마지막에 자기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네. 첨삭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분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는 톨스토이, 지금 안나 까레리나 영화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을 하나하나 마치 인문학을 하는 것처럼 역사 속 분들을 불러내더라고요. 전문을 보시면요. 단순히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를 언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젊었을 시절, 문 대통령께서 젊었을 시절 이 러시아 문호들의 글을 보면서 자신도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다듬었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잘 녹여냈고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이런 톨스토이처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의 문학을 또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 사이의 공통점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이름만 언급했다면 누가 써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지수 변호사 말처럼 본인의 어떤 젊은 시절의 경험까지 녹여냈기 때문에 네. 이 연설을 들은 러시아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인지 연설이 끝나고 하원 의원들이 악수를 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셀카를 신청하기도 하는 등 그냥 단순히 박수만 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히려 하이라이트는 연설이 끝난 이후에요. 하원 의원들과 일일이 문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러시아 의원들도 문 대통령을 크게 환영했던 것 같은데요. 또 역시 이 점에도 많이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리고 문 대통령의 부산까지 철도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까지 말이죠, 변호사님. 예, 그런 부분들 다른 분들도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하원 두마에서의 연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이제 그러세요? 호평가를 이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신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뭐 비판을 하고 싶어도 그래요?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보고요. 그러셔요. 또 인문학적 소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화와 생명과 먹고 살 길을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하고 그다음에 극동개발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스, 철도, 전력, 조선, 무엇보다도 그 고향 일자리. 부산까지 한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이제 횡단철도가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시베리아 그게 이제 바로 생명이고 평화고 먹고 살 길에 그래요?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원래 우리나라의 땅끝은 해남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에서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도 중요하겠지만 네. 서남 쪽 또 상징적인 정동진도 뭐 강진 쪽으로 네네. 알고 있고요. 거기다 해남이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이 한반도 육지 끝으로는 땅끝이고 토말이니까 한반도의 땅끝인 해남에서 출발해서 목포 서해안 네. 쪽을 타고 가는 그런 개발축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쪽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훨씬 더 호응을 네. 크게 하고 찬사를 보내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뭐 듭니다. 기차로 부산 갔다가 또 해남 땅끝까지 가겠죠. 뭐. 이게 지난번 판문점 네. 선언에 동해선 복원이 있는데요. 네. 동해선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동해선 복원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이 되는 그 루트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철도, 가스 등에 대한 연결 사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철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면에 착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표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폭이 정해져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넓은 그 기차철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전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철도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지는 갈아타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일단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거쳐가는 유럽까지 가는 노선 자체가 연결은 돼 있습니다. 다만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통과를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걸로 해결이 된다면 뭐 충분히 지금 연결해서 아마 우리가 어느 날은 부산에서부터 파리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에요.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요. 그분이 얘기했던 푸틴 대통령이 원했던 철도나 가스, 전력까지 아무래도 이번에는 통큰 선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관심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던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거로 보면 될까요? 이 방중 영상이 나왔는데 리솔주 여사의 퍼스트레이디 면모를 더욱더 부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교수님? 네, 북한 내부 방송에서 이번 방중에 대한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용기에서 내리게 된 리서치 여사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국에 있는 해외 정상들 같은 경우는 퍼스트레이디와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부각하지 않습니까? 정상 국가로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 저기 보면은 베이징 대사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중국을 갔던 모습,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아마 담배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외국을 나갔던 모습, 우리 판문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에서도 해외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자국에서처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찾고 있는 과정에 저와 같은 행보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내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자신감을 자국 내에서 비치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하는 변호사? 또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한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회담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저 모습 화면에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국제 외교 무대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스마트하게 데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언론에서 약간은 조금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네, 이제 그러시네요. 곁들이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주수 변호사. 글쎄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성공적인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아베 총리와 일본 외교당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정말 어찌 보면은 자존심을 좀 구겨가면서까지 지금 북일 지금 회담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조금 시간을 갖고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 될 정도로 예전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어쩌면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 부분이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초반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외교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아마 이것이 더 확장돼서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이런 데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정상국가로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그랬어요? 없는데요. 사실은 조금은 불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무리되는 듯했던 무역 전쟁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이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보고 개입하지 말라는 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북중의 어떤 밀월 관계가 유례없이 두터워지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자국 내 언론들로부터는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어떤 비핵화 조치를 위한 고위급 회담 일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을 안 따라서 주고 있다고 하죠? 지금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본인의 몸집을 불리면서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 싱가포르 협상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받을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과연 이 네. 북미 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